재미있게 이 강의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육강 창조적인 반복입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자꾸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똑같은 소리 좀 그만하라고 핀잔을 들은 적도 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그게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일 겁니다. 주로 어머니들께서 하시는 잔소리가 그렇습니다. 네,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적으로 들려줌으로 해서 상대방의 머릿속에 강하게 전달하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복사한 것처럼 똑같이 말한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듣고 있다고 상상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도 능동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귀를 막거나 아니면 조용히 들어주다가 미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면서 듣는 이 머릿속에 강하게 나의 이야기를 남겨놓을까요? 바로 오늘의 주제, 창조적인 반복입니다. 거의 모든 노래의 멜로디는 2개에서 4개의 패턴을 반복합니다. 가사에 따른 약간의 변형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가사도 반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아티스트들은 반복해서 말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각인시키고 더불어 곡 전체의 운율과 리듬을 만들어내는 마술까지도 부립니다. 그 예를 보시겠습니다. 보아가 부른 아틀란티스 소녀의 1절, 2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앞으로 5번이나 반복될 브릿지와 후렴의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해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편곡에 의해서도 그 지루함은 만회가 됩니다만 우리는 가사의 측면에서만 보시겠습니다. 저 먼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얘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 천사와 나팔 부는 아이들 숲속 어디엔가 귀를 대보면 요즘 내게만 작게 들려오는 목소리 꿈을 꾸는 듯이 날아가 볼까? 저기 높은 곳 아무도 없는 세계. 1절에선 소녀의 시선이 바다를 보고 있다가 하늘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2절에선 뒤쪽에 있는 숲으로 움직입니다. 시선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브릿지와 후렴에서 주제와 아이디어를 반복되는 운율로 쏟아놓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렇게도 만든 질문과 우리지 못한 나의 수많은 얘기가 돌아보고 서면 언제부턴가 나도 몰래 잊고 있던 나만의 비밀. 왜 이래 나 이제 커버린 걸까? 뭔가 잃어버린 기억. 이젠 나의 그 작은 소망과 꿈을 잊지 않기를 저 하늘 속에 속삭일래. Oh yeah. 그럼 이제 나오는 3절은 어떨까요? 올려보던 시선에서 지구를 내려다봅니다. 즉 새로운 시각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들으시겠습니다. 까만 밤하늘에 밝게 빛나던 별들 가운데 난 태어난 곳 있을까? 나는 지구인과 다른 곳에서 내려온 거라 믿고 싶기도 했어. 이 모든 시선의 변화는 반복의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변화는
지루함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이번엔 베란다 프로젝트의 기필코입니다. 후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멈출 순 없잖아. 절대로 아무렇게나는 안 돼. 그럴 순 없어. 제대로 내가 맘에 들 때까지 기필코 나는 해내고 말 테야. 이 부분의 멜로디는 4번 반복되고 가사는 비슷한 내용의 구절이 2번씩 반복됩니다. 그럼 1절과 2절은 어떤 장치가 쓰여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풀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싸매고 울어도 왜 이럴까. 모두 뻔한 얘기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 얘기들. 난 초조해, 난 겁이 나. 이제는 바닥이 나버린 걸까. 딱한 삶에 어려워 좀 더 쉬울 것만 같아. 작업하는 사람의 초조함을 하루 종일 책상 앞 한 살만 어려도로 표현합니다. 2절을 이어보시죠.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실까요? 왜 이렇게 하고픈 일이 많아. 벌써 몇 시간째 험한 잡생각뿐인지 무얼할까. 어딜 놀러 갈까. 절로 한숨이나 누가 나 대신 좀 해줬으면. 참 막막해, 참 답답해. 왜 나는 천재과가 아닌 걸까. 딱 하루만 더 있으면 좀 더 잘할 것만 같아. 어떠신가요? 마음이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딱 하루만 더 절실해집니다. 같은 후렴이 반복되지만 2절에서 감정이 더 절실해졌기 때문에 복사한 것처럼 똑같은 무게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더 무게감이 있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후렴이 반복으로 들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쓰인 장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절실해지고 무거워지는 감정의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후렴으로 우리 머릿속에 메시지를 우겨 넣습니다. 반복적으로. 기필코. 블락비의 예스터데이 버스들을 듣겠습니다. 여기서는 각 절들이 어떤 스토리나 장치로 반복될 코러스의 지루함을 상쇄시키는지. 이 곡은 후렴이 먼저 나옵니다. 훅송의 전형이죠. 빨리 듣는 이의 귀를 잡아 끌기 위한 편곡 방법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찍 잔다는 너 요새 피곤하다며 11시간 동안 잠 쓰더니 또 피곤하대. 무슨 거울 내려 놓은 듯한 폰은 오늘도 덮어놓고 내가 예민하대. 야코 어디까지가 진실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어디 설명해봐. 넌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육하 원칙으로 반론해 언제나. 수화 붙이면 대화를 거부해. 팩트를 들이대면 머리새. Yesterday I'm a trouble came close to me. 또 나만 허구된 청문회. 넌 많이 척하지만 눈에 보이지만. 1절에서는 잠수 탔던 여친을 막 만났습니다. 따지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럼 2절에선 얘기가 어떻게 변할까요? 보시겠습니다. 너가 예쁜 거라서 문제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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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은근슬쩍 시선 즐기는 너 불안하게 왜 그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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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프로필 사진은 왜 바꾼 거야. 옷은 왜 어제랑 똑같은 거야. 일부러 실증 유발하는 거야. 끝장내고 싶은 거야 뭐야. I don't know why I love you. 심증뿐인 죽음은 본전도 못 던졌네. 넌 내 머리 위 난 네 발 밑 아쉬운 쪽이 손에 모르 시간이 조금 흐르자 전세가 역전됩니다. 예쁜 여친은 오히려 당당해지고 화자는 초조해집니다. 화자의 감정은 화가 났다가 따지려다 불안해지고 그 다음
백기를 듭니다. 점층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반복적으로 후렴이 나옵니다. 그 후렴은 나올 때마다 감정을 점점 진하게 만들어갑니다. 후렴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너 아닌 척하지 마 눈에 보이지만 넘어가는 girl What did you do yesterday 고민 척하지 마 영거래지만 넘어가는 girl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렇듯 벌스의 변화들이 후렴의 반복을 빛나게 합니다. 이것이 창조적인 반복입니다. 단어든 구절이든 반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벌스에 다양한 장치들이 없다면 똑같이 반복되는 그냥 지겨운 잔소리일 뿐입니다. 다음은 창조적인 반복을 가장 잘 구현한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입니다. 쭉 들어보면 화자의 심리 변화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아직 친해지지 않은 그러나 친해지고 싶은 여자를 속된 말로 꼬십니다. 그럼 2절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1절에서 손잡자고 들이대다가 손을 잡자마자 이제 사랑한답니다. 짧은 노래 안에 표현이 돼서 그렇지만 데이트하는 남자의 심리의 흐름이 잘 표현되지 않았나요? 상큼한 멜로디와 첫 데이트하는 남자의 풋풋한 감정선을 묘사한 가사가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로 단숨에 유명해졌죠.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복합니다. 벌스와 벌스 사이를 그리고 끝날 때까지.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며 어떠신가요? 머리에 각인되지 않나요? 멜로디와 가사가 머리에 꽉 입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조적인 반복은 사실 어떻게 하면 반복을 창조적인 방법으로 지루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그 장치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화자의 감정 변화나 처해진 상황을 진하게 만들어 간다든지, 화자의 시각의 변화를 쫓아간다든지, 또는 말하는 사람을 바꾸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의 키워드는 점점 더 내지는 변화입니다. 한 번 더 말하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지루한 얘기는 금방 듣는 이들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루한 잔소리를 늘어놓는 친구가 되시길 원하나요? 아니면 초롱초롱하게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의 눈망울을 보고 싶으신가요? 다음 시간은 우리가 글 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은유, 비유법을 사용한 어떤 멋진 가사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